완벽하려 하지 말고 진실하려고 하라. 이 말은 미국의 무용가이자 안무가였던 아그네스 드 밀이 남긴 말입니다. 무용이라는 예술은 몸의 성과 움직임을 끝없이 다듬는 작업이죠. 하지만 그 안에서도 그녀는 완벽이 아니라 진실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무대 위에서 얼마나 정확하게 발끝을 맞추느냐보다 그 춤에 어떤 감정과 이야기가 담겨 있는지를 보았던 사람이었죠. 그녀는 예술뿐 아니라 삶에 있어서도 같은 태도를 가졌습니다. 아그네스 드 밀은 1905년 미국 뉴욕에서 태어났습니다. 당시만 해도 여성이 예술가로 살아가는 데는 많은 제약이 따르던 시기였죠. 하지만 그녀는 그런 인식 속에 갇히기를 거부했습니다. 그녀의 아버지는 영화 감독이었고 다행히 그녀의 집안은 예술적 분위기가 흐르던 가정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그네스는 춤을 배우기 시작한 첫날부터 자신이 기술적으로 뛰어나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회상합니다. 나는 몸이 유연하지도 않고 동작이 아름답지도 않았어요. 그런데도 춤을 그만두지 않았죠. 왜냐하면 나는 이야기를 전하고 싶었기 때문이에요. 그녀가 진정으로 바랐던 건 사람들 앞에서 완벽하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자신 안에 있는 감정과 생각을 움직임으로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아그네스는 25살 무렵부터 본격적으로 안무에 참여하기 시작했으며 1943년 뮤지컬 오클라호마에서 그녀의 안무는 큰 주목을 받았습니다. 당시로서는 보기 드물게 춤이 극 전체의 감정을 이끄는 장면이었죠. 이후 그녀는 오페라, 발레, 브로드웨이 뮤지컬 등에서 활약하며 자신만의 서사적 안무 스타일을 확립하게 됩니다. 그녀는 춤을 이야기의 일부로 끌어들인 최초의 안무가 중 한 명으로 꼽힙니다. 하지만 그녀의 삶은 단순히 예술적 성취로만 채워지지 않았습니다. 50대 중반, 그녀는 척추마비라는 큰 사고를 겪게 됩니다. 신체 일부가 마비되는 큰 수술 이후 더 이상 무대에서 직접 움직일 수 없다는 현실은 그녀에게 깊은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 상황마저 예술로 승화시켰습니다. 그녀는 자서전에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나는 내 몸을 잃었지만 대신 나의 언어를 찾았습니다. 이제 나는 춤출 수는 없지만 춤을 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이후 그녀는 글쓰기와 강연 활동을 통해 예술과 인생에 대해 끊임없이 말했습니다. 진심으로 살아가는 것, 자신의 실수를 포용하는 것, 그리고 완벽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삶의 자세를 사람들과 나누었습니다. 어느 한 인터뷰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모두 무대 위에서 춤추는 배우와 같아요. 누구도 처음부터 완벽하지 않아요. 그저 진심으로 그 장면에 들어가 있으려고 노력할 뿐이죠. 아그네스 드 밀은 84살까지 살았고 그 시간 내내 예술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마지막까지도 춤은 인생을 말하는 언어다라는 말을 남기며 자신의 신념을 지켜낸 예술가였습니다. 그녀의 삶은 우리에게 말해줍니다. 진짜 아름다움은 완벽이 아니라 자신의 진심을 인정하는 데서 시작된다는 것을요. 우리는 참 오랫동안 잘 살아야 한다는 말에 갇혀 살았습니다. 착해야 하고, 흠이 없어야 하고,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고 배워왔죠. 하지만 정작 중요한 건 그게 정말 나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나를 숨기면서까지 좋은 사람처럼 살아야 할까요? 남들이 원하는 모습에 맞춰서
내 감정도, 내 실수도 다 눌러가며 사는 건 과연 좋은 삶일까요? 아그네스 드 밀은 말합니다. 진짜 예술은 자기 자신을 마주하는 것에서 시작된다고요. 그리고 그 말은 우리 인생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우리는 누구나 실수합니다. 후회도 하고 때론 너무 지나치게 조심하다가 마음을 놓쳐버리기도 합니다. 그런 날들이 있다고 해서 우리 인생이 실패는 아니잖아요. 실수도 흔들림도 그 순간에 진심이 담겨 있다면 그건 그냥 살아있는 삶일 뿐입니다. 아그네스 드 밀이 말한 진실은 멋지고 거창한 진실이 아닙니다. 그저 나다운 말투,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 눈치 보지 않고 내 감정을 드러낼 수 있는 용기, 그게 진실입니다. 실제로 내가 진짜 좋아하는 일을 하고 내 감정을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것이 삶의 질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는 수많은 연구에서도 입증되고 있습니다. 하버드 대학교 심리학 연구팀은 전 세계 성인 만여 명을 대상으로 자기 표현의 빈도와 삶의 만족도 사이의 관계를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삶의 만족도가 평균 47% 더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감정을 표현하지 못하는 그룹에서는 우울감 호소 비율이 59%, 스트레스 인지 수치가 평균보다 35% 높았습니다. 특히 내가 좋아하는 일을 할 수 있는 환경에 있는가라는 질문에 그렇다고 응답한 사람들의 경우 삶의 의미와 자존감 지수 모두 매우 높게 측정되었고 수면의 질과 사회적 관계 만족도에서도 유의미한 차이를 보였습니다. 미국 시카고 대학교의 성인 자아 실현 실태 조사에서도 자기다움을 유지하며 사는 사람들은 감정 조절 능력이 뛰어나고 정서적 안정감을 경험하는 빈도가 일반인보다 평균 25% 이상 높았다고 보고했습니다. 대한민국 보건사회연구원의 노년기 정서와 자아 인식 조사에 따르면 65세 이상 성인 중 자신을 표현할 수 있는 취미나 활동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은 없다고 응답한 이들보다 삶의 의미를 느낀다고 응답한 비율이 무려 42% 높게 나타났습니다. 또한 같은 조사에서는 감정을 솔직하게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응답한 이들의 우울감 경험률은 29%,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52%로 무려 23% 차이가 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감정 표현, 자기 취향 존중,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소중히 여기는 삶, 이 모든 것들이 결국 우리의 뇌, 마음, 그리고 관계에 깊고 강력한 긍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것이죠. 그리고 중요한 건 이런 삶을 시작하는데 나이 제한은 없다는 사실입니다. 지금이라도 내가 진짜 좋아하는 게 뭔지 돌아보고 그 감정을 표현해보고 누군가와 나눌 수 있다면 그 자체가 이미 진실한 인생의 출발점이 됩니다. 그녀는 무대를 떠난 뒤에도 춤을 가르치며 이런 말을 남깁니다. 완벽한 안무는 결국 사라진다. 하지만 한 번이라도 진심으로 춤춘 순간은 평생 사람들의 가슴에 남는다. 그 말이 참 깊이 다가오지 않으세요?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았느냐보다 어떤 마음으로 살아냈느냐가 더 오래 남는 것 아닐까요? 남들 눈에 보이는 내가 아니라 내가 나를 볼 때 부끄럽지 않은 삶, 그게 진짜 아름다운 인생이라고 아그네스 드 밀은 조용히 말해줍니다. 혹시 지금 나는 왜 이렇게 서툴까? 왜 나는 이 나이에도 흔들릴까?
하는 마음이 드셨다면 이 말 하나만 기억하셔도 좋겠습니다. 완벽하려 하지 말고 진실하려고 하세요. 그걸로 충분합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영상의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댓글도 해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